제 이름이 한결 선생입니다. 한결국어학원 원장입니다. 저의 믿음입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가 시중에서는 이 국어에 대한 어떤 괴담 같은 것이 쫙 퍼져 있습니다. 국어는 그거 해도 안 돼. 국어 실력은 타고나는 것 같아. 제가 25년간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보고 30년간을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얻은 믿음 한 가지는 국어 성적 반드시 오른답니다. 이게 저희 한결국어학원의 모토입니다. 여기 목차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예비고일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다음에 한결국어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예비고일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왜 한결국어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 6개월 남은 고1 중간고사 1등급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예비고일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여기는 세 파트가 있네요. 고등국어에 대한 잘못된 전제.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예비고일 시기에 국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고 예비고일 16주 왜 그토록 중요한가? 자, 예비고일 고등국어에 대한 잘못된 전제가 두 개 따르습니다. 요거 학생들보다도 어머님들이 요 잘못된 전제가 강합니다. 첫째, 우리 아이 국어 실력 나쁘지 않다. 두 번째, 고등국어는 중등국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 아이 국어 실력 나쁘지 않다. 여기도 나름대로 어머님들도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중학교 때는 그렇게 애들한테 큰 국어하라고 신경 안 썼는데 국어학원은 있죠. 수학학원을 안 보내는 학생은 드물 겁니다. 안 다니는 학생은 드물 겁니다. 거의 90% 이상이 수학학원은 다닐 겁니다. 중학교 때. 그런데 국어학원 같은 경우는 정식 국어학원도 종류가 많습니다. 독서도 있고 논술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국어학원이라고 하는 곳을 다니는 학생은 제가 생각할 때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내신 볼 때만 또 잠깐 몰려드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국어학원을 다니질 않는데, 그런데 우리의 시험 보다 보면 있죠. 다 맞거나, 이게 아무리 못해도 90점은 넘어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런데 애가 90점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국어 감각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진짜 고등학교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면은, 그거 1등급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전부 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어머님들도 우리 항상 90점 넘어 이 말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는데, 자, 저희 학원 학생들 기준으로 볼 때 1등급 90점 이상 넘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A를 맞는 학생들이 70% 정도 나옵니다. 70%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5등급 국어 체제에서 대체 몇 등급까지가 들어가죠? 놀랍게도 4등급까지 펼쳐집니다. 자, 1등급이 10%입니다. 2등급이 24%에서 누적 34%입니다. 3등급이 또 31을 더하면 66%입니다. 아직 70%까지 아직도 좀 남았어요. 누군가는 틀림없이 지금 중학교 때 항상 90점 넘은 학생이 누군가는 4등급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4등급이면 70% 미만입니다. 66% 이후를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항상 90점을 넘었어. 그런데 그 학생들이 국어 전교 1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 중에 37, 21, 210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있죠. 이 중3 어머님들 오면 우리의 중학교도 어떻게 됐고 제 사실을 거의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좀 예의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자릅니다. 어머님, 중학교 때 국어 성적 그거 빨리 잊어버리는 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빨리 잊어버리는 게. 변별력이라고 거의 없습니다. 아니 70%가 90점 이상인데 제가 여기서는 수업을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대치동에서는 중3 애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듣습니다. 재작년 2학기 때 여름방학 때 제 수업 들은 애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휘문중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팀으로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한 애가 어느 날 좀 일찍 왔더라고. 그래서 야 영철아, 너 이번에 국어 몇 점 맞았니? 100점 맞았대요. 어유 잘했네. 너네 한 반 몇 반이냐? 많대요. 35명이랍니다. 요즘 참 많은 숫자입니다.
대치동 쪽은 밤마다 그 학생들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35명. 그러면 야, 너네 90점 넘은 학생은 이번에 얼마냐? 그러니까 애가 머리를 쭉 이렇게 세보더니만 28명 갔던데요. 그럽니다. 마침 나누기 할 때 딱 좋대요. 7, 5, 35, 7, 4, 28. 5분의 4가 곧 80%가 90점이 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90점 넘은 학생과 학부모는 당연히 목표가 고등학교 때 1등급입니다. 근데 방금 우리 숫자 봤잖아요. 그냥 강동 중심으로 합시다. 강동에서 70%가 그 90점 넘었다면은 그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쫙 펼쳐집니다. 누가 1등급 중에서도 1%일지, 누가 맨 끝에 가지고 4등급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어머님들이 그 잘못된 전제가 고등국어는 중등국어와 큰 차이가 없을 거야. 아니, 중학교 때 괜찮았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괜찮겠지. 그런데 있죠. 중1보다 중2가 조금 높아져요, 난이도가. 중2보다 중3이 또 조금 높아집니다. 그런데 중3하고 고1은 이게 절벽의 난이도입니다. 또 고1, 고2, 고3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절벽, 이 절벽은 제가 지난 30년간 아무리도 안 메꿔지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쌤들은 있죠. 지금 고3을 한 5년 맞다가 학교에서 아이고 쌤 고생하셨습니다. 고1로 맡겨요. 고1로 보냅니다. 좀 편하게 하라고. 그러면 고1 쌤님이 이제 작년까지 한 5년간 고3 가르치는 쌤들이 고1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가르치고 문제를 냅니다. 고1 쌤 생각에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가만있어 봐. 얘네들이 지금 한 달 전까지 중3이었잖아. 그러니 내가 좀 이게 중3 애들이 얘네들한테 맞게 내가 어휘를 선택해가지고 시험 문제도 조금 이런 단어를 써야지.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은 그냥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어휘들이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 그 선제에 나오는 수준들이. 이게 거의 다 비슷해요. 어머님들 지금 한번 메모 한번 해볼까요? 제가 부르는 단어 좀 적어보십시오. 1번 목가적, 2번 관조적, 3번 관념적, 4번 거시적, 5번 통시적. 자, 이게 고1 수업에 선제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자제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단어들에 대해 가지고 그 중에 2가지 정도만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괜찮은 어휘력입니다. 2개 정도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근데 이 고1 가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고 하려면은 쉽게 풀려면 이 5개 단어를 이게 그냥 자유, 평화, 평등 정도처럼 쉽게 다가와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이제 한 16주 동안에 이 갭을 빨리 메꿔줘야 됩니다. 오랜만에 한번 또 이게 빨간색으로 밑줄도 한번 그어봅시다. 맨 아래쪽에 있죠. 중학교 때 국어 성적은 빨리 잊어버립시다.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보고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예비고일 시기에 국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러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어학원에서 수준별 반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중학교 때도 수준별로 반 운영합니다. 중학교 때 내신 성적에 관계없이 저희 학원 진단고사를 한번 봐보면 좋습니다. 요 진단고사는 이게 무료로 하니까 꼭 이걸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학원 나중에 안 다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시험을 보면은 학원에서 분석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 애가 문학보다 독해가 약하네, 문법이 약하네, 문학 중에서도 현대시가 약하네, 고전시가 약하네. 고전시가 약하면 아무 관계 없어요. 아직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해. 그런데 이게 현대 소설이 약하다 이러면 조금 심각합니다. 소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게 나오면 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저희 학원에는 20년간 축적된 자료가 있습니다. 매번처럼 보는 이게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전체 위치는 어떠하며 그리고 어느 부분이 약한가. 자, 그래서 요거를 진단고사를 봐가지고 학생의 실력을 제일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지금 제일 급한 일입니다. 이 진단고사 분포는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거를 참고하도록 하고 100명의 시험 보면은 90점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80점 이상은 한 5명 미만입니다.
70점 이상은 한 15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60점 됩니다. 50점대도 꽤 있어요. 50점 미만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 90점 넘는 애들이 여기 60점 이하 굉장히 많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시험을 보고 나면은 어머님들이 이런 걱정하실 겁니다. 아, 우리 애 이거 진단고사 보고 나는데 애 전문시에 실망해가지고 너무 이게 위축되고 그리고 좌절하면 어떡해? 항상 90점 넘는 애가 이게 막 48점 나오고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단고사를 보면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99%입니다. 아직까지 제 기억에 아무것도 없어요. 수천 명을 저희 학원 진단고사를 봤는데 제가 아이고 어머님들한테 애가 그거 보고 나가지고 자신감 상실하고요. 이런 전환이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험을 보고 이게 들어갑니다. 가지고 이제 시험지 가지고 나와요. 나올 때 있죠. 얼굴이 숙연합니다. 뭐 심각하고 숙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고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 보내면 애도 보겠죠. 그리고 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점 넘은 애도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잘한 거구나. 7점은 저희 학원 1등급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잘하는 거구나. 그런데 풀 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아, 국어 이게 만만치 않네. 그리고 이제 한 점수를 보니까 뭐 60점이다. 아니면 55점이다. 그러면 스스로가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지면서 야, 내가 지금 이게 시험 끝나면은 기말고사 끝나면은 내 바로 좀 놀다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네 하면서 애들이 이 마음속에서 어떤 이렇게 의지 같은 걸 느껴집니다. 진지해지고. 그래서 대신에 어머님들은 절대로 부담 주지 말고 이거 내 몇 점 넘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1등급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저기 뭐 무료라던데 네 한번 시험 한번 봐라 하고 그냥 보내만 주십시오. 볼펜 하나만 딱 하나 가지고. 그리고 나면은 그야말로 이게 깜짝 놀랄 만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점수에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서 어머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학생들 저희 학원 진단고사를 한번 보게 하십시오. 주말은 조금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은 저희들이 수업이 많은데 주중에는 좀 한가해요. 교실도 충분하고. 그래서 주중에 거기 2시 이후에 보내면 됩니다. 2시 이후에 10시까지 2시간쯤은 80분 걸리니까 8시까지는 보내주셔야 되겠네요. 학원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시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예비군 16주 왜 그토록 중요한가? 자, 그거는 있죠. 대부분 학생들이 국어 기초 기본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어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어휘 5개를 한번 물어보면은 그 중에 3개를 맞으면 제가 아주 어머님들 훌륭하다고 칭찬해도 돼요. 2개 맞아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 중에 한 단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른 뭐 국어의 기본 개념이라든가 독해의 어떤 어려운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말할 나위도 없고 문법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메모 하나 해주십시오. 문법 얘기나서 한번 해볼게요. 관형사, 관형어 적어보세요. 그다음에 2번째는 어근과 어간. 그래서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관형사하고 관형어가 자신있게 구별되니? 애가 말하는 거 들어보고 왠지 자신 있으면 막 그냥 이 목소리에 힘이 확신이 있을 겁니다. 혹시 헷갈리거든 있죠? 얘가 이거 아는 대답을 하는데 이게 진짜 맞나 틀리나가 좀 애매하거든. 저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관형사와 관형어만 제대로 확실하게 구별돼도 문법의 기초 꽤 괜찮은 겁니다. 거기다가 야니 어근하고 어간이 확실하게 구별되니? 그거 구별되면 문법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부족한 애들 중에서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대부분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문법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 학생 현재 수준하고 너무 차이가 큰 겁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있죠. 애들이 무슨 이게 국어의 천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16주 4개월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 기초 기본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애들이. 그리고 기초 기본을 딱 고치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이 4달입니다. 3월 달에 딱 돼서 개학이 되잖아요. 그러면 첫 주는 정신이 없겠죠. 고등학교 가가지고. 둘째 주에는 또 이게 셋째 주는 딱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애들이 막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이래요.
그리고 셋째 주쯤 되면은 이때부터 중간고사가 학원마다 시작됩니다. 중간고사가 대개 한 7 내지 8주를 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게 내신에 쫙 끌려 들어가요. 내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입시 시작인데, 중학교 때 하고, 그 절대평가하고, 다른데 이게 입시에 반영되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혼신들을 퍼붓습니다. 막 지쳐 죽습니다, 이제. 자, 이게 중간고사가 4월 말에 끝나요. 5월 한 2, 3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가정주간이라 한 열흘 정도가 펼쳐집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이런 게 펼쳐지고 그 틈에 또 이게 수업할 때는 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를 합니다. 어떤 학교는 이제 수학여행 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2, 3주를 보내고 나면은 또 수행평가니까 또 열심히 밤새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또 기말고사가 또 다가옵니다. 5월 한 셋째 주부터는 기말고사 시작해야 6월 말에 보는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끝나면 여름방학인데 여름방학은 아시다시피 4주가 채 안 됩니다. 3주 정도쯤 됩니다. 3주 살짝 넘어요. 그 3주 동안에 뭘 그렇게 부족한, 우리 애가 지금 뭐가 부족하니까 뭐를 채워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도 잘 보내야 되지만 되게 어영부영하다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정도면 개학되는데 개학되자마자 우리 바로 2학기 중간고사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한 여러간 쉬었죠. 그거 끝나고 나면은 수행평가 한두 주 합니다. 지금 아마 수행평가 하고 있을 겁니다. 1, 2학년 학생들은.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저희 학원 기말고사 내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이게 기말 끝나면은 이제 1학년 끝난 겁니다. 이제 조금 한 2달여 정도 좀 차분한 시간이 남는데 3월 딱 되면 1학년 때 기초 부족한 뭐를 닦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 약하면 계속 약하게 가는 겁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극복이 잘 안 됩니다. 하면 차분하게 좀 이게 뭔가 기초를 닦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그래서 기초 기본을 닦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국어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교재 있죠? 우리는 여기에 이런 교재를 이번에 11월 달에 한 권, 그리고 1, 2월 달에 한 권, 그래서 2권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2권을 충실하게 공부하고 고등학교 가면은 고1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들 소개했죠? 이게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7분이나 되는데, 저희 학원 한결 구호를 다닌다면은, 저기 상담실장님하고 꼭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얘기를 나눠가지고 우리의 특성이 이런데 어떤 선생님이 좋은가? 세상에 있죠. 제일 훌륭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애하고 합이 맞는 선생님, 우리 애하고 케미가 맞는 선생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그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 애는 시키는 건 잘하는데 안 시키는 건 안 해요. 그런 때는 좀 엄한 선생님이 좋겠죠. 또 이런 분도 제가 이런 예도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는 이제 굉장히 스스로 잘하는데 애가 막 혼내고 이러면 애가 되게 싫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칭찬이 약해요. 그러면 또 그런 선생님들, 좀 부드러운 선생님들을 하면 그러면 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상담시장님이 참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성이 이런데요 라고 하면은 적절한 선생님을 선택해 줄 겁니다. 자, 그러고 있죠. 요 쌤들 중에서 첫 주에는 있죠. 첫 주에는 조금 헷갈리거든. 3분은 너무 많고 2분 정도는 그냥 2분 정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을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토요일에는 어떤 선생님, 일요일에는 어떤 선생님, 추천받은 2사람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학생하고 케미가 맞는 선생님을 고르는 게 지난 4개월간은 제일 좋습니다. 요때 기초를 닦아야 될 요때 좋은 선생님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리고 저희 교재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교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님들 있죠? 이 고등학교 오면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국어 과목은 대개 세 분야가 있습니다. 그 세 분야 몇 줄 그어둘까요? 문법, 문학, 독서. 거기다가 밑줄 그어 주십시오. 문법, 문학, 그리고 독서인데, 이 독서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걸려요. 아니, 이 독서는 어머님들 알면 독서하고 이 독서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독서 그러면 보통 이게 책 읽는 거잖아요. 뭐 그중에서 소설책이 많잖아요. 근데 소설책은 이 독서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독서는 비문학 독해입니다. 그래서 독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명문, 논설문입니다. 자, 요 세 개가 뭐 언제 어느 때나 변함없는 국어의 세 파트입니다. 요거 외에도 우리가 과목으로 치면은 여기 화작이 있고 화법이 있고 작문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결국 그런 거는 독서만 잘하면 그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국어의 3대 분야는 문법, 문학, 독서다.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와 모의고사를 봅니다. 제가 먼저 모의고사에 대해서 조금 강조할게요. 저희 그 교재에 보면은 애들이 다음 두 번째 주부터 학원에 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 모의고사는 국어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수능 국어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 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 국어 실력을 닦는 건데, 그래서 요즘은 있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 나면은 국어의 모든 영역을 한 번씩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이 모의고사 점수, 모의고사 실력이 진짜 국어 실력입니다. 가끔 보면 있죠. 내신은 1등급인데 모의고사는 4등급 애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정시는 꿈도 못 꿉니다. 정시는 상상도 못 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뭐 아쉬운 대로 내신 1등급이면 모의고사가 2등급은 돼야 고3 때 좀 올릴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이런 경우들이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의고사를 우리가 먼저 제가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클리닉 시간에 가지고 풀리는 이유가, 첫째는 이 모의고사 푸는 사이에 수능 국어가 뭔지 좀 알도록 하라.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공부 준비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신과도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요즘은, 특히 요즘,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내년은 더 심해질 겁니다. 내신 성적이 5등급이 돼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해도 내신 가지고는 변별력이 없다. 특히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안 생기겠다. 그래서 애들이 수능을 봐야 될 텐데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을 어렵게 냅니다. 정말 이게 올해 있죠. 올해 1년 선배들입니다. 올해 지금 이게 저희 강동구의 그 내신 문제들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졌습니다. 뭐 여기 혹시 그 다니는 학생이 있어서 조금 관계자에 있어서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강동고, 강일고, 선사고, 성덕고, 뭐 명일여고까지는 문제가 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별로 학원도 안 다녀요. 학원도 그냥 평상시에는 안 다니고 그냥 내신 때만 왔다가 그냥 그만두고 이래요. 그런데 올해 가장 어려운 학교는, 내신 어려운 학교는 강동고입니다. 강동고가 얼마나 어려웠느냐. 이게 65점이면 1등급입니다. 2등급 컷이 52점인가 그래요. 70점이면 전교 몇 등 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선사고, 성덕고 다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명일여고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학교가, 그리고 어려운 게 교과서 내에서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모의고사를 이제 중심에 놓고, 그러니까 클리닉에는 이 모의고사를 풀게 하고 거기서 해설해주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방금 내신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하고, 고등국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기도 해보라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다음에 어휘 강조하고 강조해도 더 말을 할 일이 없는데, 아까 제가 5개의 단어 얘기했죠. 한번 테스트 해보라 그랬죠. 작년에 있었던 코멘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원에 이제 김혜란 선생님이 선사학을 맡고 있는데, 그때 어떤 시가 나와가지고 그 시에 대해가지고 딱 설명을 해주면서 딱 찍어줬어요. 이 시의 특징, 동적이다, 뭔가 역동적이다, 동적이야 라고 딱 찍어줬어요. 확실하게 시험 전날 얘기해줬대요. 놀랍게도 다음날 그게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이 시의 특징은. 근데 애들 몇 명이 맞췄느냐? 절반 정도가 틀려왔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 문제인데 왜 틀렸는데 하고 틀린 애들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불사. 그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시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정적이다. 답이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니까. 동적인데. 애들이 동적이라는 건 배웠는데 정적이 뜻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애들
어휘력 수준이 이렇습니다. 절반 애들이 정정이 몰라가지고 그만 그 절반 정도가 틀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자, 여기 이제 그 교재 구성인데 요거는 한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기회 되면 한번 자세히 보고 제가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국어의 3대 분야는 문법, 문학, 독서이고 그리고 모의고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휘력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특히 교재에 어휘력을 아주 강조해놨습니다. 한자 1000개를 매주 100개씩 외우게 합니다. 그 테스트제, 아까 테스트제에 그거 나와 있습니다. 애들 외우고 억지로도 외우게 합니다. 수준별 수업에 저희 학원에는 이제 1등급 반과 일반 반 두 개의 반이 있습니다. 이게 교재는 똑같습니다. 가르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라도 어머님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애들을 아이고 이게 학원에서도 애들을 이렇게 차별하냐고 그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1등급하고 5등급이 섞여 있다면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학생도 이게 조금 서로가 불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원에서 이게 70점 이상이면 대개 우리가 10% 정도쯤 됩니다. 저희 진단고도 70점이면은 10%쯤 되니까 10% 그러면 1등급은 모의고사 기준으로 1, 2등급인 학생들을 한 팀으로 하고 그리고 3, 4, 5등급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반에 배치하면은 배우는 학생도 가르치는 선생님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학원에는 있죠. 모의고사 수준으로 수능 기준으로 7등급 이하인 학생은 국어학원은 거의 안 다닙니다. 6등급도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게 70점이 기준이라고 이게 딱 해가지고 우리가 뭐 선발 기준 아닙니다. 니는 성적 안 되니까 돼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의 어떤 수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부족한 학생은 기초를 더 닦고 그리고 조금 기초가 있는 학생은 보다 깊이 있게 심화적으로 수업하라고 나눈 거지. 그런데 혹시 있죠. 한 시험을 봤는데 한 65점이 나온다. 그런데 애가 꼭 1등급 반에서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어머님이 상담실장하고 의논하십시오. 그러면 상담실장님이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수업을 받게 할 겁니다.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학생하고 제가 이게 상담을 해봅니다. 학생이 참 성실하고 그리고 어떤 의욕이 있으면은 제가 수업을 1등급 반에서 들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걔한테 그럴 겁니다. 자, 영수가 내가 우리 선생님들이 네 때문에 이게 수업의 어떤 수준을 낮추지는 않을 거야. 조금 네가 듣기 어려울 거야. 그래도 열심히 따라가. 열심히 그러면 실력이 충분하게 늘 거야 하면서 제가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학생들이 정말 성적 이게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꼭 이게 뭐 실적으로 자르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학생이 원할 때는 제가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학생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엄마의 욕심 같으면 그거는 거절하는 게 옳습니다. 학생을 위해서도. 타이트한 관리인데 관리는 있죠. 요즘은 저는 수업보다도 이 좋은 강의보다도 좋은 교재보다도 이 좋은 관리가 학생들 성적을 올리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트한 관리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출석부가 있죠. 여기에 애들이 들어오면 이름란에 자기 이름을 쓰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아까 일부러 제가 어머님들이 들어오실 때 거기 요걸 이용했어요. 방문록에. 학생 이름을 쓰고 들어가죠. 그러면 지난주에 과제물을 선생님이 검사합니다. 적당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 동그라미 혹은 짝표 쳐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세 개를 테스트 봅니다. 문학하고 어휘를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8점이 통과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해왔거나 아니면 8점이 떨어진 게 8점이 안 된 게 있으면 자 교사들이 요거를 적어가지고 데스크에 제출합니다. 자 관리에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출석부는 출석 체크를 애들이 출석 체크를 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쌤이 과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해서 쌤이 나름대로 적어가지고 데스크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테스트를 미통과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미지출했을 때는 남겨서 다 하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 바로 다음에 수학 수업이 있어서요. 그러면 일단 보내줍니다. 대신에 반드시 언제 올래 주중에 날을 잡아주고 다시 와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수업했는데 화요일 날 와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메모해 놓고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오는가를 봅니다. 화요일 날 오면은 칭찬하고 화요일 날 안 오면은 수요일 날 학생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목요일 날 약속합니다.
목요일날 또 안 와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치사하게 마지막 손으로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애들이 엄마들은 무서워하진 않아요. 근데 귀찮아는 하더라고. 그래서 기어코 와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을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기록하고 엄마들 애들하고 네 숙제 잘해가니? 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학원에 전화 한 통만 때리십시오. 그러면 여기 다음 페이지에 같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잘해오고 있습니다. 좀 잘 안 해오는데 그래도 뭐 통과는 바로는 못하는데 그래도 꼭 와서 학원은 가대요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예비군 시기에 왜 한결 국어해야 되는가? 요거 하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분 안에 마치기 위해 가지고 1번, 2번, 3번은 이미 다 했던 말입니다. 저희 학원 25년 오직 국어만을 해온 학원입니다. 송파에서 2002년도부터 그리고 여기 강동구에서 2017년부터 그래서 총 25년 전통의 국어만 하는 국어 전문 학원입니다. 다음에 수준별 수업 얘기했죠. 그리고 체계적 이고 균형 잡힌 교재 얘기했습니다. 4번과 5번을 좀 자세하게 하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거기 김전현 선생님이 여기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여기 3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가 정기 할 테니까 그리고 수시로 하고 이번에 있죠.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꼭 저희 학원 다니기에 관계없이 여기 김전 선생님하고 컨설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30분쯤 걸릴 겁니다. 나가시면서 시간만 잡으시면 돼요. 잡으시면 되고 또 뭐 오늘 아니고 다음이라도 다음 주에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찾고 나면은 굉장히 그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애들이 또 긴장을 해요. 한 번씩.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결 국어에서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치동에서는 제가 수업을 또 많이 하고 특히 제가 문법에 일가견이 있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이번 겨울이면은 저한테 중3 애들이 예비군 애들이 한 10팀 정도는 팀을 짜가지고 저한테 문법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이게 대치동이라고 수업료가 좀 비싸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보다 한 2배는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 학원 여기 다니게 되면은 여기 문법 수업 전부 다 클리닉한 수업은 무료입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1등급 반 애들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문법만은 잘하는 학생이 되게 그렇게 만들 계획이고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거기 보통 다른 선생님들이 맡아가지고 문법의 기초를 딱 깨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당황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1 중간고사 앞으로 6개월 후입니다. 시험은 4월 말쯤에 있습니다. 올바름만 노력한다면 6개월이면 누구나 1등급 가능하다는 말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